여성을 해방시킨 코코 샤넬. 세계대전 중에서도 아름다움을 꿈꾸고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했던 디올. 경제 공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제품을 생산했던 페라가모. 상류 사회의 꿈을 형상화한 랄프 로렌. 절제와 지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낸 프라다. 패션으로 삶의 방식을 표현했던 입생 로랑. 그렇다면 오늘의 브랜드는 어떤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왜 상류층들은 이 브랜드를 선택했을까? 이 브랜드에서는 무엇을 구매해야 돈이 아깝지 않을까? 이유라트에서 골라줄게요. (1966년에) 미켈레 타데이와 렌초 첸자로 이 두 명이 동업을 시작하면서 보테가 베네타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보테가 베네타라는 이탈리아어는 베네토의 아뜰리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명품 브랜드들은 디자이너 자신의 이름을 맨 앞에 새겨놓고 브랜드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보테가 베네타는 정말 특이하게 지역의 아뜰리에 이런 뜻으로 브랜드의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장인 정신이 깃든 최상의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브랜드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상류층들은 어떤 제품을 원할까요? 주로 상류 사회의 사람들, VIP들을 위한 쇼핑템들이나 문화생활 공간, 그냥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 사람들은 그닥 정말 많은 대중들이 누구나 갖고 있고 유행을 따라서 쫓아가는 그런 제품들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원하거든요. 이 이탈리아의 장인들이 모여서 한 땀 한 땀 정말 정성으로 만들어내는 이 제품들이 개수도 공산품처럼 많이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상류층들을 제세족이라고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막 여행하면서 삶을 영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세족들이 가지고 다니기에 보테가 베네타의 인트레치아토 기법으로 만들어낸 이 디자인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러운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나고 또 여행에 적합한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상류층들한테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1974년에 뉴욕의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매장을 열게 됩니다. 이 당시 뉴욕에서 상당히 유명했던 예술가가 있었죠. 앤디 워홀. 이 앤디 워홀은 예술가 집단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자기의 크루라고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마스에 이 보테가 베네타 매장에 와서 쇼핑하는 것을 즐겼다고 해요. 이 밖에도 바브 라스트 라이샌드, 엘튼 존 등의 스타들이 보테가 베네타 뉴욕 매장을 즐겨 찾으면서 보테가 베네타의 인지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자, 다른 명품 브랜드들에 비해서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이 보테가 베네타의 제품들은 다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광주리 꼬듯이 그런 기법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비해서 개수가 부족해.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원해도 이게 개수가 없으니까 팔지를 못해서 경영난에 부딪히게 됩니다. 1980년에 미켈레 타데이의 전처였던 라우라 몰테도가 보테가 베네타를 인수하면서 계속 이 브랜드를 근근히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원래 처음에 브랜드의 모토였던 아주 럭셔리한 아주 고퀄리티의 제품을 생산해낸다는 모토를 깨고 여러 가지 라인들을 만들어내면서 보테가 베네타가 더 추락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2001년 2월에 구찌를 인수했던 케린 그룹이 보테가 베네타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때 그 케린 그룹에 보테가 베네타를 인수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사람이 바로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톰 포드였어요. 그때 톰 포드가 구찌에서 밀었던 컨셉 자체가 제셋 글래머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셋 쪽들이 원하는 걸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테가 베네타의 이런 럭셔리한 라인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것을 더 키워나가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01년 6월에 독일 출신 디자이너 토마스 마이어를
마이어를 수석 디자이너로 임명했습니다. 토마스 마이어는 건축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대를 이어서 건축 공부를 하다가 파리로 건너가서 패션으로 진로를 바꿨어요. 이후 기라로시, 소니아 리키엘, 에르메스 등의 디자이너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보테가 베네타는 뭔가 에르메스랑 비슷한 분위기가 있네. 상당히 고급스럽고 로고를 앞세우지 않는, 그런데 에르메스는 너무 앞세운 거 아니야? H로고? 보테가 베네타가 그런 거는 더 숨겼네요. 두 브랜드 모두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어내는 시스템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르메스에서 일했던 토마스 마이어가 들어왔던 거네요. 디자이너들의 감각, 캐릭터 이런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브랜드든 그 디자이너의 캐릭터에 따라서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누구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브랜드의 미래가 달라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1960년대 말에 보테가 베네타가 추구하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니셜만으로 충분할 때. 당시 패션계는 눈에 확 띄는 잇백들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토마스 마이어는 이 잇백들을 쓰레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도록 길들여졌다.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질 좋은 캐시미어 스카프 하나 정도는 가질 수 있다. 토마스 마이어는 장인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보테가 베네타가 질 좋은 캐시미어 스카프처럼 오랫동안 소장할 수 있는 진정한 명품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2002년 보테가 베네타에서 너무나 유명한 카바백이 런칭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보테가 베네타는 여성복 컬렉션을 안정적으로 론칭한 후에 남성 레디투어 컬렉션을 론칭하고 이후 향수, 파인 주얼리, 시계, 안경, 방향제, 가구 등 새로운 아이템들을 내놓으며 토탈 브랜드로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구찌그룹이 이 보테가 베네타를 인수할 당시 전 세계에 이 매장이 17개 정도 있었는데 인수한 다음에는 140개의 매장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2006년 10월에 보테가 베네타에서 장인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2013년 9월 보테가 베네타는 브랜드가 시작된 비첸자 지역에 새로운 사옥 겸 생산시설인 보테가 베네타 빌라를 완공했어요. 그 당시 처음 만들어진 카바백을 전시하는 공간, 그리고 장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장인들이 작업하는 작업장 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드 셀린이라고 하죠. PB 파일로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올드 셀린 정말 좋아했었는데요. 한 165 이상의 여성들이 입으면 예쁠 것 같은 그런 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럭셔리하고 모던하면서도 군더더기 없이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디자인을 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 디자이너의 밑에서 일을 했던 다니엘 리라고, 성이 리인데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보테가 베네타의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이 되면서 올드 셀린을 좋아했던 팬들이 다 보테가 베네타로 넘어오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보테가 베네타에서 샀던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남자 지갑인데요. 제가 마쇼르프한테 처음으로 해줬던 선물인 것 같아요. 마쇼르프의 생일이었나? 압구정 명품관에 가서 제가 구매를 했죠. 그때 당시에 이게 시즌 컬러였어요. 근데 제가 이 컬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핑크도 항상 너무 좋아하고 있죠. 블랙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이 컬러는. Colors are my love. 인트레치아토 형식의 전형적인 보테가 베네타의 상징적인 이 패턴. 가죽이 정말 연하고 얇고 퀄리티가 정말 좋은 가죽을 써요. 마치 에르메스처럼. 남자들 보테가 베네타 되게 좋아하잖아요. 좀 점잖은 스타일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골라줄게요. 보테가 베네타에서는 어떤 가방을 구매해야 하는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보테가 베네타의 가장 상징적인 가방, 그리고 보테가 베네타의 뮤지엄에도 전시가 되어 있는 가방은 바로 카바백! 이 카바백들이 정말 여러 가지 디자인, 여러 가지 컬러로 다양하게 나와요. 이번에 다니엘리가 들어오면서 카바백의 이 인트레치아토 형식의 가죽의 굵기를 또 더 굵게 해가지고 이렇게 겹쳐지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디자인이 나오지만 저는 원래의 고전적인 기본적인 라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블랙 컬러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명품 가방을 정말 비싼 돈을 주고 구매를 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오래 들 수 있고 질리지 않고 어떤 옷에나 들 수 있는 컬러가 바로 블랙입니다.
제가 이 블랙 카바백이 예쁘다고 처음 딱 생각이 들었던 게 바로 음악 요정 정주영 씨가 들고 나오신 거 보고 예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의외죠. 되게 예쁜 여자 연예인이 들고 나온 걸 보고 예쁘다고 생각했으면 의외가 아니었을 텐데 의외였어요.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끌렸습니다. 자, 카바백 여러 가지 쉐입과 여러 가지 컬러 한번 우리 백 파리 벌려볼까요? 자! 여러분, 매장 가도 이렇게 다양한 컬러와 다양한 쉐입의 백을 한꺼번에 볼 수 없어요. 우리 이유라트 채널에서 마음껏 보자고요. 두 번째, 카세트백! 카세트백도 납작하게 볼륨감 없이 옅은 카세트백이 있고 볼륨감 있게 마치 오리털 패딩을 입은 것처럼 동글동글하게 옅은 카세트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동글동글하게 패딩처럼 되어 있는 거는 약간 유행을 탈 것 같고 납작하게 옅은 백이 좀 더 모던하고 시간이 지나도 들고 다녀도 촌스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카세트백 역시 여러 가지 컬러가 나와요. 우리가 보테가 베네타에서만 가방을 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 카세트백은 어떤 컬러를 구매하시겠어요?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화이트 컬러 and green 두 개 중에 갈등 중입니다. 무엇을 구매할까? 근데 그린이 너무 예뻐서 이건 그린으로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린을 구매하면 매번 그거를 들고 나가면 쟤는 저 백밖에 없나 막 이럴 것 같아가지고 자, 우리 카세트백 또 여러 가지 컬러 이 안에서 같이 즐겨보도록 합시다. 자! 파티 타임! 자, 그리고 세 번째 백. 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클러치라고 해야겠네요. NOT! 약간 필통 같기도 하고 와인 파티나 뭐 그럴 때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의외로 그냥 일상복에서도 이렇게 감각적으로 하나 이렇게 딱 들고 다니기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테가 베네타만의 이미지가 있어. 나 좀 돈 많아. 나 상류층이야. 비싼 백을 좀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뭐 이런 느낌이 안 나. 그래서 이 클러치를 들었을 때도 그닥 그렇게 많이 팬시해 보이는 느낌은 다른 클러치에 비해서는 덜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들고 다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디자인과 컬러, 재질로 나오고요. 그냥 정말 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들어보면 정말 예쁩니다. 파리 한번 버려보겠습니다. 백 파리 타임!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한번 이렇게 같이 누려봅시다. 다시 말하지만 매장에 가도 이렇게 많은 컬러와 많은 쉐입 없습니다. 우리 이유라트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평생 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백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보테가 베네타에서 예쁘다 이렇게 느끼는 백입니다. 디자인 자체가 그냥 어디에나 들어도 예쁘고 시대를 타지 않는 디자인이라서 여러분한테 한번 또 소개해 드리려고 이름하여 만두백! 만두. 이 만두백도 여러 가지 크기와 컬러로 나오는데요. 찹쌀 도넛 사면 이렇게 누런색 종이 봉투에 막 넣어주잖아요. 그거 이렇게 막 구겨가지고 와 추우니까 빨리 집에 가서 먹어야겠다 하면서 막 이 겨드랑 끼고 막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비유가 좀 이상했나요? 일상에서 어디에나 어울릴 만한 자연스러운 디자인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만두백 파티 타임! 하늘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블랙만 빼고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밝은 컬러가 예쁠 것 같아, 이 디자인은.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테가 베네타 골라줄게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